지금까지 사각형을 그렸으니까 이제 사각형의 테두리를 둘러볼까요? 테두리에는 보더로 시작하는 그런 속성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더 위스 속성에는 테두리의 굵기를 지정하죠. 우리가 앞에 사용했던 절대 크기와 상대 크기 단위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리 정의된 값으로 thin, medium, thick, 얇고 중간, 두껍고 이렇게 이런 값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border with medium 이렇게 줘가지고 중간 굵기의 테두리를 지금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는 border with 5픽셀 지정해서 5픽셀 굵기의 테두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각형이 있으면 이 사각형의 내면에 모두 미디엄 굵기를 지정하든가 5픽셀 굵기를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4개의 면마다 독립적으로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border top width, border right width, border bottom width, border left width 이렇게 4개의 속성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여기에 top, right, bottom, left 테두리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각각의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지정할 수도 있지만 그냥 보더 위스 속성을 사용을 해서 한 번에 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정되는 값이 몇 개냐에 따라서 지정되는 위치가 좀 달라지는데요. 여기서처럼 하나의 값만 지정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4개의 면을 다 쓰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보더 위스 해가지고 5픽셀, 3픽셀 이렇게 2개를 지정한다 그러면은 그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맨 처음에 지정되는 것이 윗줄과 밑줄에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5픽셀이 이 윗줄과 밑줄에 사용되고 3픽셀은 레프트와 라이트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border width 해가지고 5픽셀, 3픽셀, 2픽셀 이렇게 지정했다고 하면 3개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지정된 게 탑이고요. 여기 지정되는 게 지정되고요. 요 선이 지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되는 것은 right하고 left예요. 그래서 요 선 2개, 요 선 2개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3픽셀은 이 left와 right 선의 굵기를 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픽셀은 밑면의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4개를 다 지정할 수도 있어요. border width 해가지고 5픽셀, 3픽셀, 2픽셀, 1픽셀 이런 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 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탑에는 5픽셀이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이트에는 이 3픽셀, 그 다음에 버텀 밑면에는 2픽셀, 그 다음에 왼쪽 선에는 1픽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이건 테두리를 사용할 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굳이 모든 속성에 대해서 이걸 일일이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패턴만 외워두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인 경우에는 전체다. 그 다음에 2개인 경우는 탑 버텀으로 하나, 레프트 라이트로 하나. 그래서 수평으로 하나, 수직으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개인 경우에는 탑 하나, 수직 2개가 하나, 버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4개인 경우에는 탑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탑, 라이트, 버텀, 레프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그냥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사각형 박스로다가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속성들은 전부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더 스타일 속성은 테두리 유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의된 값들이 있죠. dotted 그러면 점선, dashed 하면 대시선, solid 하면 실선, 더블 하면 이중선, none 하면 선이 없는 거고요. hidden 하면 감춰진 선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더 스타일의 솔리드 값을 지정해서 테두리의 선을 실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 테두리 유형도 각 면마다 사각형의 면마다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더 탑, 이쪽에는 보더 탑 스타일,
보더 라이트 스타일, 보더 바텀 스타일, 보더 레프트 스타일 이게 지정할 수 있고요. 또 보더 스타일 속성에 한꺼번에 다 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만 지정되어 있으면 모두 다. 그리고 두 개가 지정되어 있으면 첫 번째 것은 탑과 버텀, 두 번째 것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탑 하나, 레프트 라이트 하나, 버텀 하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네 개가 지정되면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탑, 라이트, 버텀, 레프트 이런 식으로 각각의 네 개의 값들이 그렇게 할당이 되는 거죠. 보더 컬러 속성은 테두리의 색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색들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더 컬러의 브라운 색을 지정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보더 컬러의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 다 지정하고 있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경계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탑은 레드고 라이트는 그린색이고 밑에 버텀은 블루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옐로우고 이런 식으로 색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물론 각각의 속성을 통해서 따로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위드, 스타일, 컬러 이러한 속성들도 함께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도 속성을 통해서. 그래서 보도는 대표적인 단축 속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도에 솔리드 브라운 하게 되면 실선으로 브라운색을 테두리에 표현하는 것이죠. 모든 면에 실선으로 브라운색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 테두리의 굵기는 기본값이 되는 거죠. 테두리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서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를 이렇게 둥글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보더 레디어스 속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테두리의 모서리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더 레디어스 해가지고 10픽셀을 주게 되면 여기가 10픽셀 대대로 둥글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에는 각 모서리마다 어떻게 둥글게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죠. 이 경우에는 테두리의 모서리는 왼쪽 상단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4개의 값들이 차례차례 지정이 되는 거죠. 2개가 지정됐다면 첫 번째 값은 탑 레프트와 버텀 라이트, 또 하나의 값은 탑 라이트와 버텀 레프트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고요. 3개가 지정됐다면 탑 레프트, 그 다음에 탑 라이트, 버텀 레프트,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버텀 라이트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물론 보더 탑 레프트 레디어스, 보더 탑 라이트 레디어스, 보더 버텀 라이트 레디어스, 보더 버텀 레프트 레디어스 이런 속성을 사용을 해서 개별적으로 테두리의 모서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P태그 요소에 이런 테두리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P태그에다가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먼저 여기다가 보더 위드에 1픽셀을 주겠습니다. 다음에 보더 컬러에는 브라운을 주기로 하죠. 그 다음에 보더 스타일에는 솔리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 이처럼 3개의 P태그의 컨텐츠에 경계선이 이렇게 쭉 둘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항상 이렇게 3개의 속성을 함께 지정해야 되는 것은 좀 재미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커멘트 아웃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보도 속성을 사용해서 한꺼번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픽셀, 브라운, 솔리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지정하도록 하죠. 그리고 저장하고 페이지 새로 가칭하면 그 결과는 같겠죠. 이번에는 이 P태그의 테두리의 각각의 면을 다른 색깔로 한번 지정해 볼까요? 그래서 히든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태그에다가 보더 컬러 해가지고 탑부터 지정하는 거니까요. 탑은 레드, 라이트 그린, 버텀 블루, 그 다음에 레프트 옐로우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죠. 저장하고 페이지 새로 고침하면 이게
각각 다른 색깔이 지정된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면 이번에는 보더 위스를 지정해 보도록 하죠. 보더 위스 여기다가 5픽셀을 지정하도록 하죠. 저장하고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굵게 보이니까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레드 탑이고 그 다음에 그린 라이트고 그 다음에 블루 버텀이고 여기 옐로우 레프트고 이런 순서대로 경계선 면마다 다른 색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왕한 김에 스크롤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에다가는 보더 위스를 미디엄을 주겠습니다. 미디엄 저장하게 되면 또 고침하면은 여기가 미디엄 굵기의 테두리네요. 이번에는 index.html로 가서 이 하단에 웹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지 않는 3개의 div 태그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다 동원해서 사각형을 만들고 테두리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래서 styles.css로 다시 가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div.up 이렇게 해서 up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div 태그에 width는 75% 그래서 사각형의 폭이 75%죠. 그 다음에 height는 200픽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로 레드 빨강색을 하고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더 스타일에 솔리드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보더 컬러는 배경색과 동일한 레드로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하나 div 태그 중에서 나온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의 width에는 75% 하이트도 위하고 동일하게 20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번에는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 스타일에 솔리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보더 컬러에는 그린을 주겠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div 태그에 센터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요소의 width, 이번에는 width를 500픽셀로 줄까요? 하이트는 그대로 200픽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에 블루 이렇게 지정해 주기로 하죠. 다음에 보더 스타일은 솔리드로 그냥 주고요. 그 다음에 보더 컬러는 블루로 하겠습니다. 같이 저장해 주고 이제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3개의 사각형이 추가됐습니다. 테두리선은 같은 색깔로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div 태그의 모든 모서리를 같은 정도로 둥글게 만들고요. 요게 div 태그에는 모서리를 각각 좀 다르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border radius 이 값으로는 10픽셀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 여기에는 border radius 해가지고 탑 레프트부터 시작해서 5픽셀 그 다음에 10픽셀 같이 주죠. 5픽셀 10픽셀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페이지 새로 고침하면 모서리가 전부 같은 정도로 지금 둥글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여기는 5픽셀이죠. 5픽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여기는 10픽셀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그 다음에 여기는 5픽셀이기 때문에 좀 둥근 정도가 작죠. 여기는 10픽셀이기 때문에 둥근 정도가 좀 크죠. 이렇게 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수 있습니다.